예. 예, 저는 조민수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더비움에서 공법 맡아서 강의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과정입니다. 한 50강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온전한 80점 정도의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 책이 나왔네요. 책이 참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책인데 이 책의 어떤 내용들만 믿고 신뢰하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어떤 지침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신뢰하시고 이 책에 있는 내용들과 제 강의를 합본하시면 충분하게 아무런 문제 없는 공부의 실력 배양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일단 저는 칠판에 지금 나와 있지만 빔을 좀 쏩니다. 그래서 빔을 보면서 현장 사진을 보면서 보셔야 정확하게 공법적인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빔과 우리 판서와 기본서를 병행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칠판 보십시오. 자, 일단은요 저희가 공법 강의 이제 계획서입니다. 보시면 공법의 집중 강의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50강 정도가 아마 할애가 될 겁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입니다. 제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치시고 공법 치시면 나오는데 이 카페에서 활용하시면 제가 우리 학원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는 비교 자료라든지 아주 이쁜 필요하신 것들 많이 올라가니까 활용을 많이 해주세요. 카페입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매주 한 개씩 정도의 어떤 좋은 자료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 필요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우리 지금 책이 나왔습니다. 공부 기본서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한 600페이지 정도의 어떤 내용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충분하신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고요. 혹시나 기본서에 법령이 바뀌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바뀔 때마다 연중 3번 정도 해서 개정사항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가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방식입니다. 기본서 중심으로 수업을 합니다. 하지만 이 판서를 많이 할 것입니다. 또 PPT라고 하는 이 현장 보시는 사진도 많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목표입니다. 우리 공법의 어떤 완벽 정의와 또 체계를 이해한다. 체계 이해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목표입니다. 저희는요, 일단 시험이 합격입니다. 다음 시험에 합격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합격을 위해서는요, 일단 안정적인 점수입니다. 공법에서 70점 정도의 사실 배점은 어렵습니다. 보통 한요, 50점대 중반대 나오셔서 합격을 다들 하시는데, 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 정도 점수가 나오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70점 정도입니다. 사실 한 60점 이상 정도는 어렵겠지만 그 정도 점수가 기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한 10년치 정도만 딱 보시면요, 거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한 7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정확한 분석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쟁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점수가 잘 나오십니다, 실제. 자, 그래서요, 선택입니다. 선택. 이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하십니다. 저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일부만 선택을 하시고 저와 같이 선택하시면 여지없이 반복해서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 하시고 집중과 반복입니다. 선택은 저와 함께 하시고 하셨으면 집중하시고 반복하시면요, 점수가 훌륭히 나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은요,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시고 선택되어진 부분들을 믿으시고 계속 반복하셔서 그것을 틀리지 않으시면 합격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은 제가 같이 하지만 집중과 반복은 우리 선생님께서 계속 반복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좋은 점수가 나오십니다. 보시고요. 자,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은 1차, 2차입니다. 1차에서 민법과 학교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이 2차에 또 응시가 되겠죠. 그래서 2차입니다. 공법과 공시세법, 중개사법입니다. 근데 2차 시험에서 이것이 오전에 시험 봅니다. 보지만요, 보시면 2차에서는요, 공시와 중개사법을 묶어가지고 2교시 때 시험을 봅니다. 보시고요. 3교시 때 따로 우리 공법만 가지고 50분 시간 접니다. 50분. 그래서 이제 종전에 함께 이렇게 보던 것을 이제 분리했습니다. 해서 우리 공법은 제일 마지막에 3교시 때 천천히 볼 수 있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함께 칠 때는 우리 공법이 제일 뒤에 있다 보니까 볼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분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공법에서 찬찬히 푸시면 종전에 말하던 50점대 가 아니고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60점대 중반, 요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간 안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공법에서 고득점을 올리셔야 됩니다. 불리한 이유가 뭐냐? 수험생 편의를 위해서 있겠지만 시험 문제를 공법에서 아주 난해하게 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보관도 깔려 있으니까 공법 올려 매차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공법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입니다.
자, 공법 오늘 인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법이란 무엇이냐? 이걸 먼저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배우셔가지고 향후에 진짜 중개사업을 하시면서 어떠한 도움과 어떠한 필요성이 있을까? 여러분들 진짜 무지막지한 도움 됩니다. 그래서 공법을 잘 하시는 분들이 실제 많은 소득을 올리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공부의 어려움도 공법이지만 앞으로 소득의 가름도요, 공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잘 공부를 좀 해놓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이 있고 또 공법 나뉘어서 문장을 구성합니다. 자, 부동산이 뭔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합쳐서 공법인데 부동산들 토지와 그 정착물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물건 말합니다. 참 많습니다. 많아요. 참 많지만 우리 그중에서 토지와 건축물만 주로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당연 다 필요 없고요.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공법이다. 뭐냐? 합니다. 그런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개인들이 마음대로 이용하게 방치한다. 자기의 땅이다. 자기의 건물이다.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방치한다. 그런 모양새를 떠올려보십시오. 질서가 있겠습니까? 난개발됩니다. 엉망진창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개인의 사적인 어떤 토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한 것이 공법의 목적입니다. 규제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에서 법령에 위임받아서 법에 있는 대로 파악을 하는지를 봐가지고 규제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규제하기 위한 법률 일체가 다 부동산 공법인데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부동산 현상을 규제한다. 여러분 참 많은 법이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중개사업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6가지를 선별해서 우리 시험에 편성을 시켜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자, 보시면, 그렇게 뭐 좋은 동네는 아니네요. 산 동네 같이 보입니다. 달 동네. 우리 이 편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런 멋진 산이 있습니다. 산이 좋은데 이쪽 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난이하게 공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막 산을 깎아가지고 건물을 짓겠죠. 해서 지어진 모양새가 이렇습니다. 산 정상까지 아파트가 올라간다. 참 모양새가 보기 참 좋겠죠? 좋습니까?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요, 토지 이용상들을 정말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막 산은 타고 올라가죠? 그런데 이쪽만 지어주면 좋은데 옆으로 번집니다. 제발 그만 넘어와. 힘들다겠죠. 그래서 골고루 전체의 발전을 잘 도모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왕 개발할 바에 멋지게 계획을 세워서 멋지게 토지 계획을 세워서 저렇게 하면 계획대로 건물을 딱 지어보니까 이렇게 탄생이 딱 되어집니다. 멋진 걸린 공원을 끼고 멋진 시가지 형성이 쭉 되어 있죠. 동탄지역입니다. 동탄. 이와 같이 계획된 어떤 토지 개발을 통해서 보존할 때는 보존하고 개발을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공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의 어떤 탄생과 멋진 토지의 이용을 위해서 공법이 있는 것이죠. 이용뿐 아니겠죠? 보시면요. 자, 개발도 잘 되어 있지만 그 시가지 내에서 멋진 공원들,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공원들 참 멋지겠죠? 요 시가지와 공원 어우러집니다. 아주 멋집니다. 이런 곳의 탄생을 통해서 아주 멋진 형성을 시키겠다. 또 보존할 것은 보존하자. 정말 북한산입니다. 참 보존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존도 필요하다. 난개발되지 않게. 이런 식의 목적. 푸른 덜판이죠. 우리 국민들의 먹을거리가 여기 다 녹였죠. 이것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과 개발할 때는 잘 계획을 세워서 영토를 하고 또 이것을 보존을 해서 우리 먼 장래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땅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우리만 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목적을 위해서 공법이 탄생이 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공공적인 어떤 그런 목적의 실천을 위해서 규제한다라는 의미에서 부동산 공법이 나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고요. 자, 보십니다. 자, 우리 한국의 토지입니다. 참 커 보이죠? 그래서 크지 않습니다. 10만 6천 제곱킬로미터의 정도의 면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토지가 보시면 우리 한국은요, 8개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빼고 8개도입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남북도 8개도가 있습니다. 이거요. 그다음에 1특별시 서울시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6개 광역시가 쭉 형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또 1개 특별자치시 세종시를 말한다 하시면 됩니다. 또 특별자치도 안보지만 제주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서 69개 구와 76개 시와 80개 군이 형성이 쭉 되어서 이 토지 이용을 다 분리해서 이렇게 관리하고자 이렇게 구분을 쭉 해놨다라고 합니다. 해요. 자, 여러분들, 이 전국의 모든 토지에 공공적인 이것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관리의 일반이 누구냐 합니다. 전국의 통일적인 어떤 토지 관리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나옵니다. 물론 대통령이 하겠지만 바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임해서 국토장관이 토지를 지휘한다랍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이런 표현 잘 나옵니다. 왜? 자, 있으면 왜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공법은 모든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행정에 있는 목적, 법에 있는 그 목적을요, 하는지를 지시하고요, 결정해주고 감독합니다. 누가? 행정청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문의 순서 첫 부분에 보시면 행정청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큰 단위에서 어떤 결정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임합니다. 다시 시도로 위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기 시도란 말하면요, 같은 도와 같은 위치의 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의 거대한 시와 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역지방정부죠. 그래서 보시면 요 책임자가 누구냐 할 때 우리가 부를 때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해서 시도지사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다시 또 구분합니다. 시는 인구가 많고요, 도는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다시 구분했네요. 다시 서울특별시 밑에 구 등이 있고요. 인천시에 구가 있습니다. 또 인천시는 강화군도 있습니다. 물론 도 단위는 군 참 많겠죠. 맞습니다.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임했는데 구군시입니다. 요 단계에서 결정해준 요 방향들을 지켜보고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상당히 많은 또 감독권을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요 3단계를 나누어서 토지 이용에 대해서 공익적인 실천을 이제 감독하고 지시를 하고 다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속에서 전국토에서 국토장관, 시, 도지사, 시군구청장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나옵니다. 제주도 말합니다. 요 속에는요, 밑에 시군구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주도 하니까, 제주도 요 속에는 뭐냐면, 제주시라는 시가 있을 것이고, 또, 남쪽에는 서귀포시가 있다. 라고 합니다. 서귀포시. 라고 합니다. 도 단위에서. 그런데요, 우리가 시군구청장 할 때 요 시군구는요, 주민이 투표를 해서 선출한 바로 자치권이 있는 자치시군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요, 제주도지사가 임명을 한다 해서 관선시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자, 우리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성남시에 보시면 저기 어디습니까? 각종 분당구라고는 잘 사는 어떤 지역이죠. 요 구가 딱 봅니다. 분당구.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죠. 요 구 있습니다. 요것도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의 큰 도시에서 대도시라 부르는데 그 대도시에서 두고 있는 그런 구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뽑는 선출시장, 선출구청장이 있는 것만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위임을 딱 합니다. 해서 보니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밑에 있는 시군구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원래 원칙은요, 왜 시도에 있는 같은 위치에 있는 레벨이지만 밑에 두지 않고 있으니까 요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군구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요, 앞에 항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 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지사 이렇게 항상 구분되어서 양쪽에 다 포함돼서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 표현은요, 나오든 안 나오든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보시고, 그런데 그 시 가운데에서 성남시, 부천시, 수원시 등의 인구 50만 이상 거대한 시를 대도시라 부릅니다. 이 표현 나올 때는 원래 도 밑에 있는 일개 시장이지만요, 어떠한 권한을 줍니다. 당신들은 도지사의 눈치 안 보고 결정하라. 그래서 별도로 나올 때만 이 표현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딱 나올 때는요, 항상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이렇게 해서 분리되어서 이 표현이 나올 때는 별도로 어떤 권한을 주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자주 나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이 쭉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시도하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를 말합니다. 다음에 시군구 하면 그 밑에 있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요, 대도시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 인구 50만 이상의 거대한 시를 말하는데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본미구, 소사구, 아니 부천시죠. 성남시, 분당구, 창원시 각종 어떤 진해구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시를 말합니다. 이 표현이 딱 나올 때는 시도와 같은 위치에서 별도로 어떤 권한을 주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 시군구, 대도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행정청에서 각종 어떤 규제하는데 과연 그 부정한 공법이 무엇이냐라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모든 전국토는 잘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게 이용토록 한다는 의미의 법률,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여러분들 12문제나 나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또 중개 사업을 하시면 국토에 관한 계획 설정과 그 이용 방향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많이들 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12문제가 아주 어려운 법이지만 불구하고도 많은 분들이 10문제 근접해서 점수가 실제 나오고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보십니다. 앞으로 배우실 것인데, 우리 토지 이용 상황 중에서 거대한 신도시급 되는 거대한 개발 사업을 합니다. 뭐 동탄이다, 판교다 막 나옵니다.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할 때는요, 도시개발 사업이라 부릅니다. 이 개발 사업을 아주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뭐냐?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딱 나옵니다. 요거는요, 6문제 나옵니다. 6문제. 그런데요, 아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건 3분의 3 해서 3문제는 맞힌다. 갖고 가시면요, 요 법 내용에 5분의 1만 보시면 되는 그런 식의 전략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어떤 법률입니다. 아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등 참 많이 하죠. 바로 그 정비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재개발 사업들 할 때 또 정밀하게 그 법 절차를 또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뭐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입니다. 이것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6문항이 나옵니다. 이것도요, 3분의 3 전략해서 3문제 맞춘다, 3개 버린다 하시면요, 공부량이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전략을 딱 세울 필요 있습니다. 전체 다 보신다. 합격하고 난 이후에 따로 보십시오. 실무할 때 필요하십니다. 하시지만 공부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점수가 잘 나와서 합격을 위해서는요, 버릴 건 버리고 잘 버리고 가셔야 점수가 잘 나온다.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자, 또 여러분들, 건물 짓습니다. 개발 중입니다. 건물 지어요. 건물 지을 때 대충 지으면 안 됩니다. 건물도 튼튼하고 안전하게 잘 지어야 돼요. 건물을 잘 짓게 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 있다. 뭐냐?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요거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7문제입니다. 요건 근데 암기 못하시면요, 하나도 못 맞춥니다. 암기법이다. 쉬운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주는 포인트 따시고 2문제 따시고 딱 외우시면 점수가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다음. 건축물 가운데서 주택단지가 나옵니다. 이것들 투기 많이 하죠. 투기 막아야 됩니다. 단지 마음대로 지으면 안 돼요. 단지 안에 뭐 상가, 유치원 막 필요하죠. 집어넣어라. 이렇게 어문을 부여하고 단지 입주 마음대로 못한다. 제한을 막 합니다. 전매 못한다. 제한합니다. 이와 같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 주택단지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요건요, 밀접하게 여러분들 아십니다. 아시고 좀 쉬워요. 쉬우니까 7문제입니다. 7문제 역시 이것도 다 점수가 잘 나오십니다. 그래서 요 2개는요, 6문제 정도의 목표 득점을 주시면 실제 됩니다. 돼요. 다음입니다. 농지법 나왔죠. 농지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발을 위한 법이 위에 쭉 다 있습니다. 개발, 건물 짓습니다. 그런데요, 건물만 막 지으면 되겠습니까? 산 위에 건물 짓고, 바다 옆에 건물 짓고, 강 옆에 건물 막 지어버려요. 참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요,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존이 필요합니다. 산지도 보존하고요, 해양도 보존하고요, 강도 보존하고 할 게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하지만 농지가 제일 중요했죠. 먹거리라는 먹거리. 그걸 계속 개발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지는요, 마음대로 이용 못한다. 마음대로 소용 못한다. 또요, 보존하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농지법만 저희 시험에 포함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존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농지만 포함되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농지법인데, 근데 아주 내용이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농지입니다. 농지법. 그렇지만요, 시험은 2개 나와요, 2개. 그럼요, 여러분들 농사 지어봤죠? 농사꾼 봤죠? 농지 봤죠? 하나 맞춥니다. 하나 맞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하나 맞춘다. 공부 안 해도 하나 맞춥니다. 그 쉬운 것이 농지법입니다. 하려고 덤비시죠? 끝도 없이 밑도 없이 어렵습니다. 농지법. 그러니까 딱 그 나올 부분들 전형적인 10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시면요, 농지법은 2개 다 얼추 맞춥니다.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10개, 욕심되겠습니다. 3개, 13개, 16개, 22개, 아이고, 28개, 29개입니다. 몇 점입니까? 몇 점? 72.5점입니다. 나머지 다 틀립니까? 아니죠. 그러면 빈칸에 대입하면 됩니다. 보니까 1, 2, 3, 4, 5번. 4번이 많이 없네. 4번 쫙 여러분들이 일자로 가시면 여기서 3개 맞춥니다. 그럼 82.5, 85점 나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 가능성을요, 저와 같이 호흡하시면서 제가 요거 나옵니다. 요거 안 나옵니다. 나오지만 버리세요. 같이 호흡을 딱딱딱 맞추면요, 좋은 점수 충분하게 나오십니다. 믿어 마지 않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피디 저와 같이 치면 그렇게 딱 제가 호흡 맞추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만 하세요. 여러분들, 하란 부분만 하시고 하지 마세요. 하면 버리세요. 그리고 넘어가세요. 나오긴 나오지만 양이 많습니다. 감내하실 분만 감내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만 딱 하시면 적어도 60점은 나오십니다. 60점은 나오세요.
자, 그 다음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법률입니다. 첫 번째 법률부터 이제 구성을 훑어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이겠죠. 이 말이 좀 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를 때 국토계획법, 이렇게 국토계획법입니다. 한국의 모든 토지는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에 맞게 이용토록 하자는 의미의 법률. 참 멋진 말이죠. 우리나라 모든 국토는 토지들마다 구석구석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에 맞게 이용되게 하겠다. 참 멋진 말입니다. 실제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지리산 산골짜기에 있는 땅, 여러분들 서울시 명동에 있는 땅,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 모르시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자기 땅을 샀다. 그 땅에 이미 정부에서, 시에서 어떤 이용하세요. 계획의 발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맞지 않게 하시죠. 건축 못합니다. 했죠? 벌금 나고 철거해야 됩니다. 마치 모든 토지는요, 지리산 산짜기든, 설악산 산골짜기든, 또요, 서울시내 명동 한가운데든, 모든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 계획대로 토지가 이용되게 한다는 의미 법률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요, 보시면요, 일단 먼저입니다. 국토의 10만 제곱미터 거대한 이 광활한 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게 이용토록 한다.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앞으로 배우십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나옵니다. 비록 도시점 군하지만 군은 떼고 얘기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자, 또 뭐냐? 도시관리계획 세 가지가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요 세 가지 계획이 한국의 모든 토지의 기본 방향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세 가지 계획이 쭉 나왔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 국토를요, 계획에 의해서 일단 구분을 쫙 합니다. 한국은요, 우리 한국은 크게 네 가지의 토지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뭐냐 보시면요, 첫 번째, 도시지역. 도시지역이다. 건물이 많다. 사람 많다는 말입니다. 건물이 많고 산업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다. 또 예상된다. 라는 것인데 설명드려야 합니다. 도시지역. 건물이 많은 곳을 말합니다. 많이 없으면 반대가 뭡니까? 농촌인데 그 농촌을 한국은요, 멋지게 또 구분했습니다. 관리지역, 또요, 농림지역, 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서 도시 아닌 농촌을 멋지게 관리지역, 또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서 또 세 개를 구분을 쫙 해놨네요. 그래서 한국은요, 도관농자, 도관농자란 큰 틀의 네 가지의 토지의 쓰임새를 계획에 의해서 분류를 쫙쫙쫙쫙 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도시 꽤 많은 것 같죠? 얼마 없습니다. 17%. 권리지역 25%. 많네요. 농지역 많습니다. 47%. 자연보존지역 11% 했어요. 국립공원 일대 별로 작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농림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것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보십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이렇게 지역 구분을 한 다음에 어떻게 개발을 하세요? 또요, 어떻게 정비? 여러분들 개발하면요, 없는 빈 땅에 건물 올린다. 신개발입니다. 정비는 뭐냐? 재개발. 낡은 건물 다시 철거해서 다시 올린다. 재개발. 예, 대표적인 것이 정비. 그래서 개발하면 신개발, 정비는 재개발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또 개발만 합니까? 놓아둔다. 보호해야 된다. 해서 보전사항도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국은요, 모든 토지를 쓰임새 구분을 딱 해주고 이 쓰임새 구분되어진 대로 개발, 정비, 보전하세요라고 정해져 있는 법률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의 모든 토지는 이 세 가지 계획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 구분한다. 도관농자. 정해지면 토지마다 어떤 개발하세요, 어떤 정비하세요, 어떤 보존하세요 라고 정해진다에 관한 법률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법률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여러분들, 근데 개발할 때요, 자기 땅에 건물을 올립니다. 개발 행위, 건축 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요. 집단 개발, 거대한 신도시 나올 때, 요 법에서 다 담기 어려워. 그래서 요 개발 사업을 아주 크게 하는 개발 사업이란 거대한 그 개발 구역 내에서 하는 거대한 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도시개발법이 되겠습니다. 자, 또요, 정비행위. 자기 낡은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올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의 지역 전체가 다 몽땅 철거해서 몽땅 다시 올린다. 이 거대한 사업이죠. 이 거대한 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또 탁 튀어나옵니다.
자, 다음에 보전할 게 참 많다 했습니다. 참 많아요. 산도 있고 덜도 있고 뭐십니까? 물도 있고 바다 있고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래 많이 하시고 허리 자주 보시고 좋아하는 땅 있죠. 뭐십니까? 농지에 관한 법률, 농지에 관한 소유 제한하고요, 이용 제한하고 보존해보자 하는 의미가 듬뿍 담긴 농지법을 또 배우십니다. 농지. 여러분들 농지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가지에서의 땅 너무너무 비쌉니다. 하지만 농지가시면요, 제가 산 땅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산 땅에 대해서 사전 미리 확보를 한 가운데에서 그 땅에 대한 가치 상승을 보면 그 정말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법 통해서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농지법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법 4개죠.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4개가 쭉 나왔습니다. 자, 우리 또 배웁니다. 뭐 있죠? 보십니다. 자, 여러분들. 자, 개발 정비 보존할 때, 특히 개발 정비할 때 뭘 합니까? 건물 막 지어요, 건물. 이 건물 지을 때 안전한 건물, 튼튼한 건물, 또 제대로 잘 갖추고 있는 건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건물의 탄생을 위해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뭐냐? 건축법이라는 법이 딱 나옵니다. 건축물, 안전, 한 건물, 기능 갖춘 건물, 이쁜 건물, 조경 설치한 건물 등의 탄생을 위해서 건축법이 나와서 제안을 막 합니다. 해요. 자, 또요, 건물 가운데서 아파트 주택 참 좋아하시죠? 이 주택이 탄생될 때 단지 안에 놀이터도 넣고요. 또 뭐있습니까? 관리 사무실도 넣고 또 상가 넣고 막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단지 이렇게 이쁘게 꾸며보자. 또 단지는 마음대로 투기 못하십니다. 제한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보십니다. 단지의 건설 이렇게 하세요. 분양, 공급 마음대로 못한다. 입주할 때도 관리 필요하다. 관리표는 이제 따로 띄어서 말하지만 이건 빼고요. 건설, 공급에 관해서 일반적인 질서를 잡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주택법이 또 딱 등장해서 우리 시험에 6개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 법률이 딱 포함이 되어서 총 40문제로 우리 공부의 구성이 딱 되고요. 여러분들은요, 30개 정도의 목표를 두시고 공부를 해 주세요. 10개는 버린다 해도 30개는 충분히 맞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입니다. 국토에 관한 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제 책을 딱 보겠습니다. 책을 딱 보세요. 자, 여러분들 책 아주 이쁘게 표지하기 이쁘게 나왔습니다. 참 이쁘게 책 나왔네요. 작년에 비해서 아주 활자도 커졌습니다. 참 이쁘게 나왔습니다. 제가 쓴 책이지만 누구 집 아들이 이렇게 책을 이쁘게 썼습니까? 참 이쁘게 책이 나왔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보실 것입니다. 자, 책을 딱딱 넘겨보시면 목차도 나와 있고요. 자, 이제 페이지 딱 보시면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총칙에서 나옵니다. 국토를 잘 계획을 세워서 이용하겠다는 법률 총칙이 딱 나네요. 이 부분을 딱 보시면 목적이 보입니다. 목적, 이거 보시고요. 8페이지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 보이시죠? 이 용어 정의 박스가 2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 박스에 이 내용이 앞으로 배우실 모든 사항이 다 여기 핵심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사항 확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부동산 공법이요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래서 요 박스는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 끝나고 나서 한번 쫙 보시면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확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통과를 바라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바로 지금부터 10페이지입니다. 제3절에 국토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 해가지고 국토의 이용 및 관리 기본 원칙 딱 보이네요. 필요 없네요. 이거 X 하시고 넘어가시고요. 한 장을 또 넘어가세요. 넘어가십니다. 그러니까 12페이지에 중요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제4절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계획들 간의 관계 등 보이시죠? 제12페이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칠판 보십시오. 자, 그래서 국토에 관한 이용 계획 체계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간단히 봅니다. 간단하게. 상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부터 상세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잘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게 토지가 이용되게 하겠다는 법률 참 멋진 말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계획 보니까 간단히 본 적 있지만 자, 우리가 상세하게 보시는 않지만요. 국가 차원에서 국가계획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세우고요. 아까 봤지만 광역 도시계획을 또 배우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배우십니다. 자, 또 도시군 관리계획을 배우십니다. 여기서요, 여러분들 도시란 표현이 딱 나옵니다. 자, 보니까 계획들 앞에 딱 보니까 이 계획들 앞에 보니까요. 자, 국가적인 계획도 있지만 그 다음번 계획을 딱 보면 전부 다 무슨 도시를 올립니다. 도시. 모든 도시를 딱 올려서 도시계획이다. 합니다. 도시계획인데 보니까요. 어떤 것은 광역 도시계획이다. 어떤 것은요, 도시 기본계획이다. 어떤 것은 도시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딱 구분을 딱 하네요. 다 원칙은 다 도시인데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 바로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계획자에 나오는 요 도시가 무엇일까라고 합니다. 도시. 아까 도시 지역
맞죠? 도시지역. 도시지역, 건물이 많은 곳이다. 아니면 농촌적이다. 관농지다. 구분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도시와 군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갖고 쭉 지금 나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시 또는 군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있네요. 서울시 인구 10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또 저 밑에 볼까요? 자, 여기 영덕군 보시면 인구가 6만 명이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저기 갑니다. 광주시가 안 보이죠? 광주시가 치면 인구가 160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 보시면 여기 인구가 250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해요. 또 저기 어딥니까? 저쪽에 청주입니까? 청주 맞죠? 청주 이제 통합되었죠. 청주가 한 80만 명 정도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자, 인구 1000만의 서울시나 인구 6만의 영덕군이나 또는 인구 150만의 광주 광역시나 인구 250만의 대구시나 보시면 큰 차이 납니다. 인구가 1000만, 6만 엄청 차이 나죠. 그런데 잘 보시면요. 영덕군이나 서울특별시나 땅은 비슷한 면적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요, 전국투에서 계획을 세울 때 단위 범위를 다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요 범위가 참 좋더라 합니다. 참 좋다. 각종 어떤 도시와 군들 크기가 딱 적합한 크기가 딱 나온다. 요 정도 크기 단위로 해서 각종 어떤 토지를 세워보자. 그래서요, 계획자 앞에 붙는 도시란 표현은 시의 레벨이 아니고 면적 크기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되었든 또요 각종 어떤 광역시가 되었든 또 각종 시와 군이 되었든 땅은 비슷합니다. 요 크기로 각종 계획을 세우자라는 의미에서 도시 계획이란 말 앞에 붙는 도시는요 행정청의 위계질서가 시도 시군구가 아니고 계획을 세우시는 단위 범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이 말자 앞에 붙는 도시는 행정청의 위계가 아니고 땅의 면적 분포로 따져서 이러한 각종 행정구역, 관할구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획자 앞에 붙는 도시는 그냥 계획을 세우는 단위 범위다. 특별시, 광역시, 각종 어떤 시와 군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보니까 도시 앞에 계획자 앞에 도시가 붙었고 그 앞에 또 광역이 딱 붙네. 광역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광역 하면요 크다는 말이 아닙니다. 큰 말이 아니에요. 광역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광역 나오면요 2개 이상의 도시 도시들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이 도시마다 세운 계획들이 서로 막 상충되어 싸우고 있어. 요 도시와 이 도시가 막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시 간의 계획의 지배,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질서. 그래서 도시 간에 싸울 때 이 도시 간의 계획들을 따로 탁 묶어가지고 당신들, 도시들 여기에 따라오세요. 이렇게 지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광역하면요 2개 이상의 도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 이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에서 도시는 하나의 도시,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을 말하는데 그 앞에 붙는 광이 딱 나면요 2개 이상의 도시 간에 각종 어떤 내부적인 어떤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권력을 딱 정해서 이런 계획이 딱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광이란 말 나면 2개 이상의 도시 단위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 이 말이고요. 그냥 도시 계획 나면 하나의 도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계획들은요 광역 도시 계획, 도시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이 세 가지 계획에서 토지 이용이 실천이 되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운 계획들은요, 항상 상하 계획입니다. 상위 계획이 위에 있습니다. 상위 계획은요, 하위 계획한테 지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위 계획은요, 밑에 계획들은 위에 계획에 따르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로 계획 내용이 안 맞을 때는요, 밑에 계획이 무효가 아니고 상위 계획이 우선하게 된다. 이 표현, 시험지면 너무나 잘 나옵니다. 자, 찾아보세요. 제가 보시면 12페이지입니다. 보시면요. 2번 상을 보세요. 2번 상. 1번 딱 보십니다. 2번에 반갈로 1번 딱 보세요.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이 되어야 된다. 겁니다. 자, 또요. 자, 이런 밑에 하위 계획들이 국가계획과 맞지 아니할 때는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이 표현은 또 1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또요. 반갈로 2번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 세워져 있는 요 지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들은요 여기에 부합
되어야 됩니다. 맞지 아니하면 상위 계획이 바로 광역 계획이 우선한다. 항상요, 상하 내용이 맞지 아니하면 상위 계획이 우선 적용된다, 우선한다 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십시오. 밑에 이 무효다 라는 말 하면 X입니다. 상위 계획이 우선할 뿐이고 하위 계획은요, 나중에 조정할 때 반영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반갈로 1번, 2번 중요하니까 확인 꼭 하십시오. 그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해서 딱 넘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보시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